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 내 야당 그리고 범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인권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하는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간 갈등이 점점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베이징 현지에 있는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연결해서 홍콩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속전속결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이렇게 법을 만들면 빨리 시행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다 이제 마지막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요. 네. 이미 이제 홍콩 행정부에 이미 그 법안이 넘어가 있고요. 네. 홍콩 정부에서 이걸 부칙에 삽입만 하게 되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이제 곧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예. 일단 국가 안전을 위하는 행위와 활동,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분열이나 국가 체제 전복 행위, 그리고 테러 행위, 여기에 이제 외국 세력의 개입 등을 예방 금지하고 네. 이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홍콩의 이제 중앙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국가안보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도 어느 정도는 있는 법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아주 생경한 법 내용은 아닌데 이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일종의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만한 내용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홍콩에 있는 보안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외국 세력의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홍콩에 있는 시비 활동이라는 게 그 배후에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가 뒤에 있다고 의심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계를 끊겠다는 그 의도가 분명한 것이고요. 네. 또 이들 그런 보안법을 갖다가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홍콩 행정부 자치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고형이 약 10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게 안보처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그 행정부의 집행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콩 민주진영 인사들 뒤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연결이 돼 있다,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의심을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을 당시에 50년간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중국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홍콩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997년에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요. 예. 중국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제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국 양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 이 세 가지였는데요. 네. 이번에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홍콩 기본법 안에 들어있는 보안 규정이 있지만 네. 이거를 더욱더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강화시키고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그 개입의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홍콩에 대한 홍콩 통치라는 게 정신이 훼손돼 있고, 그다음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것도 좀 훼손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국 양제가 아니라 일국 일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국 양제 기본
체제 자체 시스템을 흔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홍콩 경찰이 내일 예정되어 있는 반대 시위를 금지를 벌써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위대가 시위를 하다가 체포가 되면은 혹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 캐리람 홍콩 행정부 장관이 오후에 그 특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 발표를 보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오늘 밤늦게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그 법은 곧바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집행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정신에서 본다면 아마 내일 예고된 그런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면 홍콩 경찰은 그 법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훨씬 강하게 대처할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그 대규모 체포되는 광경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화권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54명의 체포 블랙리스트가 돌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조슈아 윙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홍콩 민주진영의 타격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홍콩 민주진영 내부에서는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에다가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물론 중국에서는 지금 홍콩 소식이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규모 체포가 이루어지고 또 그 현장에서의 그 이른바 시위 탄압이 더욱더 강화된다 그러면 민주 세력에 대한 그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고, 또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조슈아 윙이 그 자신이 소속돼 있던 정당에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홍콩 독립을 주장을 해온 그 정치단체도 오늘부로 해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홍콩의 민주진영이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자칫하면 대규모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도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반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면 보안법이 통과가 되는 것과 동시에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이렇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제 발표한 그 미국의 그 국무부의 발표는요. 네. 간단한 겁니다. 아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홍콩에 수출하는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민간용으로 쓰고 또 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첨단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액수상으로만 보면 약 4억 3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 홍콩 간의 전체 교육 규모가 670억 달러니까요. 네.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동안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그 특별주의를 계속해서 철회할 것인지, 그는 앞으로 지금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오늘 나왔던 미국의 제재만을 본다면 미국도 그 홍콩을 제재하는 데서 굉장히 절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들이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면 충돌로 가거나 무역 전쟁 같은 그런 쪽으로 가는 정도는 아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고려해 볼 점은 뭐냐면요. 예. 6월 19일, 20일 날 그 하와이에서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양재채 중국 국무위원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 미중 양국 그 외무장관의 회담이라는 게 그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합의는 못 내놓았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난 것 자체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중국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황도 이미 악화돼 있는데 네. 그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거는 상황을 지금보다는 더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양국 간의 묵시적인 합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과격한 조치를 과연 미국이 취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중국에서는 조금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국내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좀 방향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 우려 표명을 좀 했다고 해요. 이런 우리 정부의 대처, 반응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걸 사실상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중국이나 홍콩은 이번 조치가 자신들의 고도의 자치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 물론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라는 게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비난하기에도 조금 난처한 그런 대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은 그 행간의 뜻에 담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표현의 수위에서 상당히 적절한 거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좀 우리 경제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제한적인 제재 수준이었다고 하시긴 하지만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금융 허브까지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만약에 미중 갈등이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 결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홍콩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부 다 올린 것이 아니고 네. 이번 조치만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자체도 큰 영향이 없는 뿐만 아니라 네. 서로 앞으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물론 홍콩이 한국의 4번째 수출 상대국인 것은 맞습니다. 네. 한 해에 약 39조 원 정도가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체 총 수출의 6%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내는 홍콩에 수출하는 품목의 70%가 반도체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고 이 반도체의 98%도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홍콩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은 1.7% 정도에 불과한데요. 네. 이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다 무관세이기 때문에 네. 홍콩이 막히면 중국으로 바로 수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거고요. 서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면 대결로 가지 않는 한. 네. 적어도 홍콩에 약간의 고통을 주는 수준에서 뭔가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미중 신경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홍콩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미국과 네네.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계속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홍콩 문제 반드시 홍콩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고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상당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개성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원칙을 우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우리가 줄서기를 강요받는 상황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호주라든가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좀 정도는 들어가 있지만 일본도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중 간의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국가들끼리 긴밀히 협력을 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늦은 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JS의 종로에서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